올해 1월에 김치 안 먹는다고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나동그라졌던 그 4살 배기 아기 모습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또다시 충격입니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의 폭행 사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 4살 박이 아이가 탁자의 얼굴을 맞고 앞니가 부러졌다. 그 아이가 굉장히 놀랐을 것 같은데 보시고 어떠셨나요? 아니 이게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경악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특히 올해 초 1월에 인천 송도 어린이집에 그 폭행 사건의 트라우마가 아직 남아있거든요. 그렇죠. 당사자들도 그렇지만 국민들도 그런데 지금 연초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연말에 유사한 사건이 또 터지니까 그 사이에 이 어린이 학대 방지법도 강화됐고요. 그렇죠. 어린이집마다 CCTV가 다 증설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정말 공분이 일어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게 다친 아이도 굉장히 놀랐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말은 못해도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이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집단 생활을 하게 돼 있는 곳이잖아요. 선생님이 한 아이를 야단칠 때 모든 아이들이 주목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1월 사건의 CCTV를 봐도 맞고 나가 떨어지는 아이도 정말 이 인생의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지만 지켜보던 아이들이 그 공포에 위축되는 느낌 생생하게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어린이 3명이 앉아 있습니다. 셋이서 놀던 과정에서 그중에 2명의 아이에게 정말 이 탁자를 밀어서 뭐랄까요? 이게 거의 도구로 때리는 형태의 체벌로 보여질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앞니가 부러진 한 아이가 있고요. 또 탁자에 맞은 또 다른 아이, 크게 다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지켜보던 한 아이, 모두 다 이 트라우마에 휩싸였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해당 교사는 고의성은 없었다. 주의를 주려고 하다가 좀 실수한 것 같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경찰은 아이를 향해서 힘껏 밀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탁자를 미는 방법 말고도 여러 가지 주의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체벌이 굳이 필요하다면 특히 이제 나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가 아이들 꼬치로도 때리지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체벌이라고 하는 것이 구타의 형태가 아니라 우선 말로 가르치고 그다음에 아이를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래도 안 되면 어떤 이제 체벌의 형태로 우리가 흔히 뭐 손을 들고 서 있게 한다든가 다양한 그것도 너무 가혹해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지금 정황인데 CCTV를 한번 보시면 말이죠. 이 교사가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장면을 보시면 아이들끼리 투닥투닥 놀아요. 그런데 교사가 흘끗 쳐다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 문제에서 야 너희 그만해. 다투지 마. 이런 어떤 경고성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야기를 하지 않고 두 아이를 향해서 탁자를 힘껏 미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핏 보기에도 그 앞니 2개가 부러진 정말 피해자 아이의 경우에는 교탁, 이 탁자에 이렇게 얼굴이 걸려 있어요. 그걸 밀면 얼굴에 맞게 돼 있다는 것이 시각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밀었고 맞았고 앞니 2개가 부러졌고 그럼 그 결과를 추정하지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었다고 하기가 참 이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요.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은 이제 불구속 기소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처음에 이 어린이집 쪽에서 거짓말을 합니다. 아이들끼리 놀다가 탁자를 밀어서 다쳤다. 선생님에 의해서 다친 것인데 아이들끼리로 해서 처음에 피해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가해 상황을 알아야 되잖아요. 가해자 어떤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잘 무마하는 게 좋을지 뭔가 치료비를 청구하는 게 좋을지 상황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그 CCTV를 보면 아버지의 육성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그랬네. 선생님이 그랬어.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어린이집은 거짓말을 했어요. 그게 우리 올해 초에 인천 그 어린이집 폭행 사건 때 이제 CCTV를 이제 다 달기로 이제 의무화가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CCTV 달면 그래도 이제 많이 없어질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은 조금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보육교사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아니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고 박봉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시는데
문제는 그래도 만에 하나의 사고를 대비해서 CCTV를 달자. 네네. 그때도 인권 문제가 또 야당에서 제기됐었거든요. 네네.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례처럼 또 이 선생님이 평소에 잘하시다가 한번 욱해서 이런 일이 돌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인성 문제가 있는 선생님이 상존할 수도 있는데 네네. 이런 것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더 아이들을 보호하고 강화하고 좋은 선생님은 좋은 처우와 대우를 받고 문제가 있는 선생님은 이 교육 현장에서 퇴출되는 방식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번 사건에도 문제는 뭐냐 하면 피해자 부모는 어린이 집에 대한 처벌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해당 교사는 불구속 기소가 되는 상황이지만 그렇죠.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감독 소홀의 의무에 뭐 적용되는 바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경찰 판단 하에서 무혐의가 난 네, 거죠. 무혐의가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네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좀 있고요. 네네. 이 CCTV 자체가 네네. 그 이후에 삭제됐다고 하는 정황이 또 네네. 이 피해자 부모들의 제보입니다. 네네. 네, 그것도 정확히 좀 조사를 해서 네네. 이 CCTV 자체에 대한 문제, 사고가 났을 때 이 원장의 어떤 감독 조치가 어떻게 있었는지 등도 면밀히 좀 밝혀지고요. 정말 이게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정말 신경을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지금 1월 사태가 그 이후에 유사 사태가 몇 건 또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상반기에는 우리 사회 전체가 어린이집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하반기 들어와서 어린이집 이슈가 좀 잦아들었다 했는데 연말에 거의 또 이게 데자뷰 한번. 같은 네네. 기시감이 있는 사건이 또 나니까 네네. 무엇이 나아졌나라는 이 정말 한탄을 우리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학부모님들 불안감이 다시 또 이제 커질 것 같은데 그렇겠죠. 해결 방안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CCTV 이제 달았고, 네. 근데 CCTV 달았지만 이게 증거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됐지만 네. 이게 실제로 완전히 방지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맞습니다. 못했거든요. 좀 어떤 또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CCTV 자체가 사건이 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네. 누가 범인인지를 잡자 이런 거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슬픈 거죠. CCTV 자체가 예방책으로 단 겁니다. 네네. 애초에. 자, 이 카메라가 지켜보고 있고 네. 부모가 나중에 확인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자주 터지진 않겠지. 근데 터지고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기술이나 기기, 장비에 의한 감시는 한계가 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네. 이젠 사람들에 대한 조치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서 보육교사 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되고요. 네네. 보육교사의 인성을 먼저 잘 저희가 선별해서 교사로 임용을 하고 그다음에 그 교사들을 또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네. 그 원장님들도 더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죠. 또 이 당국도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요. 학부모들도 이제는 모니터링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관련자 네. 여러 층위의 관련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고하고 아이들을 위한 대책을 더 촘촘하게 짜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게 전반적인 대책 부분에서 우리가 또 고민을 이렇게 해봐야겠지만 당장에는 이 맞은 아이, 네. 이 다친 아이의 후유증이 상당할 것 같아요. 전에 인천 어린이집 사태 때 네. 그때 뺨을 맞고 나동그라졌던 그 아이도 그 이후에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아직도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왔는지 걱정이 되고요. 네네. 또 이제 성장하더라도 이것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네. 지금 앞니 2개가 부러진 아이를 보시면요. 나이가 4살입니다. 네. 이 8살쯤 돼야 영구치가 납니다. 그렇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앞니 2개가 빠진 상태로 3, 4년을 키워야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우선 동네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일시적으로 이제 뭐 유아 때 이가 빠지고 영구치가 나는 과정이 몇 달 상간인데 네네. 이 아이는 3, 4년을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 입학해서 당장 놀림 받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문제는 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아주 중요한 시기잖아요. 아, 4살에서 그렇죠. 8살. 네네. 그럼 이 발음도 세고 이런 문제에서 부모는 정말 영구치가 다 나서 네네. 이 아이가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할 때까지 몇 년 동안 가슴앓이를 해야 됩니다. 네. 이 굉장히 큰 사안이고요. 이것이 그냥 뭐 치료비 내고 끝 이럴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성장 발달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4살짜리 아이에게도 정말 아주 진실된 사과 이런 게 그럼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야 이제 마음의 상처도 좀 치유가 되고 네. 네, 본인도 좀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아, 이런 일로 또 이렇게 얘기를 나눈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내년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